마음껏 씹고 환하게 웃던 평범한 일상. 하지만 치아를 하나둘 잃기 시작하면 익숙했던 하루는 점점 힘들게 됩니다. 좋아하던 음식 앞에서 머뭇거리고 사람들 앞에서 입을 가리게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치아는 어떠신가요?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죽만 먹어야 되니까 그게 제일 불편하지.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말을 할 때도 그렇고 남인데 보일 만한 그거는 잘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잇몸이 아파서 도저히 못 끼고 음식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빼고 사용을 거의 안 하다시피 했죠. 잇몸뼈가 약해지고 체주 질환까지 겹치면 틀니로도 해결되지 않는 불편함이 이어지는데요. 최근 디지털 기술로 치료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 디지털 프라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강덕 원장과 함께 치료 기간의 부담을 줄이고 고정력과 신미성을 함께 고려하는 디지털 프라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가 없어진 상태에서 오래 방치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옆에 치아들이 그 빠진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죠. 보통 우리가 도미노 현상이라는데 기울어지게 되고 또 위의 치아들은 그 빠진 쪽으로 내려오게 되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치아들이 약해지면서 빠지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더욱이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오른쪽 왼쪽에 많은 이들이 치아가 빠지거나 치아가 잇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는 치조골이 계속해서 약해지기 때문에 특별히 또 잘 맞지 않는 틀니를 끼는 경우는 잇몸에 계속적인 자극을 주기 때문에 치조골이 굉장히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악 같은 경우는 하악골 안으로 아주 중요한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신경에 아주 근접해서까지 치조골이 약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게 치아의 상태라 보면 될 것입니다. 또한 한쪽만 없어지는 경우는 환자분들이 심리적으로 한쪽만 사용해서 얼굴 형태가 완전히 삐뚤어진 형태가 되어서 치과를 오시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풀 아치는 전체적으로 임플란트를 소수의 임플란트 6개나 적게는 5개, 4개를 심어서 전체 보철을 만들게 되는데 그 과정을 디지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디지털 풀 아치 과정이 되겠습니다. 구강 스캐너를 디지털로 입안 전체적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찍어서 3차원적인 구조를 만들고 3D CT를 찍어서 두 개를 병합하게 될 것 같으면 구강 내 상태를 밖에서 우리가 3차원적으로 완전하게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내비게이션을 해서 전체적으로 임플란트의 심을 위치들을 잡고 거기에 따라서 수술 틀을 만들고 환자 입안에 고정을 한 상태에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빠르게 시술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또 디지털로 보철을 하는 밀링과 3D 프린팅을 통해서 정밀하고 정확한 보철물을 만들 수 있는 과정이 디지털 풀 아치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디지털이 되기 전에 불가능했던 부위들을 디지털 방식으로 찾아서 시술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있겠고요. 잇몸을 절개하는 것도 아주 적은 양을 할 수가 있고 회복되는 것도 좀 더 빠르게 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디지털로 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어떤 형태로 어떤 디자인으로 치아들이 만들어지고 보철물이 만들어질지를 사전에 우리가 먼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보철물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아주 좋은 형태로 보철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디지털이 이용됨으로 인해서 임플란트의 그런 전체적인 시술 방법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되는 수요일 오전. 김차주 씨는 오늘도 치과를 찾았습니다. 잇몸뼈가 약하다는 이유로 많은 치과에서 치료가 어렵다는 답을 들었던 차주 씨. 한때는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해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치료가 지금 그녀의 하루를 바꿔놓았습니다. 15년 전이네. 그때부터 안 좋아갖고
치과에 가서 이빨 임플란트를 했어요. 5개를. 했는데 또 거기 오는데 안 돼서 별로 안 좋아서 또 서울 가서 할게 서울 가서 하고 그것도 안 좋더라고. 그래서 잇몸이 이상했다 해서 다른 데 가면은 아마 이거 하기 힘들다 이러더라고 부산에서는. 그래서 제가 설거지 갔다 왔어요. 불편은 이제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뭐 죽 못 먹어야 되니까 그게 제일 불편하지. 약한 것만 먹고 딱딱한 건 못 씹고 그래갖고 있었어. 안녕하십니까. 잘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예. 자, 오늘 입안에 검사 좀 하고 씹히는 거 확인해서 또 뭐 조정이 좀 필요할지 오늘 또 치과 CT 찍은 거로 안에 상태 확인해 가지고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는지도 체크 좀 해드릴게요. 예. 한번 볼까요? 보시고 오른쪽 왼쪽 어느 쪽 쓰고 계십니까? 많이. 거의 다 쓰는 이쪽에만 있어요. 이쪽으로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첫 숟갈 뜨면 예. 왼쪽으로 가도록 습관을 조금 예. 들이셔서 좌우가 밸런스가 딱 맞고로. 맞아. 이 5년 동안 이쪽에 안 쓰고 안 그러니까요. 습관 해보세요. 쓰는 거. 예, 왼쪽이 다물으세요. 이거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 예. 해보세요. 다물으세요. 바깥쪽은 괜찮고 역시 안쪽 요 관리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려오셔서 저기 앉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김차수 환자분이 오셨을 때는 밑에 치아들이 안 좋은 상태로 오셨었는데 기존에 임플란트를 또 가지고 있었고 그 임플란트를 2차례, 3차례 이렇게 시술하면서 또 문제가 생겼고 그 부분에 치조골이 너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시술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군데 치과에서 듣고 저희 치과를 방문하셨고 정밀 검사를 통해서 디지털 프라치를 시술을 받은 환자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치아 상태를 봤을 때 위에는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 있고 위에 앞니들도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은 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파노라마상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 하악에 이렇게 지금 임플란트가 들어있지만 치조골이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다 거의 붙어 있는 상태고 이 치아들도 치주염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환자분이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밀한 진단을 통해서 이 신경관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쪽에서 심을 수 있는 자리들과 30도 각도를 주면서 이렇게 기울여서 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방법을 택할 수가 있고 그 결과로 어금니까지 12개의 그런 보철을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술이 이루어진 환자분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치아를 잃은 채로 계속 지내면 그 자리를 바치던 잇몸뼈, 즉 치조골이 점점 녹아 사라집니다. 차수 씨처럼 치조골이 많이 흡수되면 임플란트를 심을 토대 자체가 부족해 치료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악관이 이렇게 근접해서 내려와서 치조골이 약해진 경우는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심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 보면 될 것입니다. 정말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잇따르면 이제 우리가 전신마취에서 하악관 변이 수술도 간혹 우리가 시행을 하기도 하는데 하악관 변이 수술을 통해 가지고 신경에 그런 아주 미세한 그런 손상들이 생기면서 환자분들이 불편한 부분들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접근들도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고 앞쪽 부분에 적어도 한 4개에서 5개 정도까지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충분히 이곳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유닛으로 보철을 만들 수 있는 프라치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들의 그런 데이터들을 봤을 때 충분히 우리가 검증될 수 있고 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 방법이 될 것이라 봅니다. 뼈가 있는 부위와 없는 부위 그리고 또 임플란트가 심어질 수 있는 부위들을 우리가 사전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뼈가 정말 약한 부위들은 뛰어넘어서 건너뛰어서 임플란트를 연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임플란트를 심지 못하는 신경관 부위를 제외한 앞쪽 부위에서 최소한 20도와 30도 정도의 그런 각도를 주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임플란트를 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가 연결하는 어바트먼트의 방향을 20도에서 30도 꺾어서 위로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유닛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김차수 씨는 치료 전과 후의 상태를 비교하기 위해 CT 촬영을 합니다. 약했던 아래턱 잇몸뼈에 임플란트가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주변 뼈와 얼마나 단단히 결합했는지를 입체적으로 확인하는데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잇몸 속 변화까지 영상으로 짚어내며 치료의 완성도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지금 금방 CT 찍은 거 보니까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쓰시고 관리 잘 하시면 오래오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임플란트 뿌리는 요 안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제 기둥 부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어금니 쪽 여기도 잘 유지돼 있고요. 그러면 이런 상태 같으면 내가 드시는 거 조금 부드럽게 드시면서 자리 잡도록 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거 아까 이야기한 안쪽 여기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더 신경 쓰시고 그러면 오래오래 쓰실 것 같아요. 예, 잘 쓰시고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오셔서 검사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고 중간에 불편한 부분들 생기고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나오세요. 그러면 여기서 철저하게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안사는 뭐를 씹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지. 음식이 씹혀야 되는데 안 씹히면은 그거 괜히 소화도 안 되고 먹어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이빨이 아파봤으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 아픈 사람 있으면은 진짜 권해주고 싶어요. 그건 또 좋은데 해야 된다니까, 이빨은. 평생 한번 해야 되니까. 젊었을 때부터 치아 문제로 고민이 많았던 이 외군 씨는 관리 어려움과 집안 내력까지 겹치며 치아 상태는 점점 나빠졌는데요. 임플란트와 부분 틀니를 함께 사용하기도 했지만 음식을 씹을 때 틀니가 흔들리는 불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좀 젊었을 때부터 이빨 관리를 안 하니까 충치라든지 이런 게 많이 먹은 상태에서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좀 안 좋았죠. 부분 틀니가 50대부터 이렇게 60대까지. 그러니까 한 부분 틀니 정확하게 쓴 거는 한 10년 가까이 썼어요.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말을 할 때도 그렇고 남인데 보일 만한 그거는 잘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 점도 불편하고 모든 생활이 여행을 가서도 불편하고 다 불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예. 지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씹히는 거 검사도 좀 하고요. 그리고 입안에 관리 상태도 확인하고 그렇게 좀 봐드릴게요. 식사할 때 오른쪽 왼쪽 어느 쪽이 좀 수월습니까? 아무래도 오른쪽은 쉬운데 예. 똑같이 씹으려고 노력합니다. 똑같이 씹으려 노력하시고요. 다물어 볼까요? 한번 네. 아 해보시고 다물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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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해보세요. 밸런스는 아주 좋습니다. 일정 맞춰서 정기적으로 검사 꼬박꼬박 나오시고요. 오늘 확인해보고 괜찮으면 시간을 조금 이제 더 이렇게 늘려서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잡아드릴게요. 수고하셨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외군 환자분 같은 경우는 하악은 기존에 임플란트를 2개 지금 심은 상태에서 오버덴처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분이었고요. 상악 같은 경우는 치아가 몇 개 남아있는 상태에서 부분 틀니를 쓰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임플란트 회복을 위해서 방문했던 환자입니다. 상악에 남아있는 치아들도 전체적으로 지금 잇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남아있는 치아들을 발치를 하고 상악동이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측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상악동 수술을 하지 않고는 임플란트를 여기에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상악동을 피해서 여기에 뼈가 있는 이 부위들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이 위치에다가 전체적으로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위치를 각도를 주고 임플란트를 심고 보철을 올리는 과정을 하게 되고요. 전반적으로 하악은 뼈 상태가 양호했기 때문에 6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그리고 시술을 하여서 상하 전체적으로 디탈 풀아치로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주 질환이 깊어지면 치아를 지탱하던 뼈가 녹아내려 결국 여러 개의 치아를 한꺼번에 잃을 수도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보통 보면 본인의 입안의 상태를 잘 모릅니다. 환자분들이 나 양치질 잘해요, 자 관리 잘해요 이렇게 와서 하지만 실제로 와서 보게 되면 치술질이 안 되는 부위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합의 상태들이 치아가 맞물린 이 상태가 계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대부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모르고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그러면 한 1년, 2년 만에 나타났을 때는 뭔가 고장이 나고 탈이 생겨 있는데도 그걸 잘 모르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커지고 큰 그런 치료를 해야 되는, 또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정기적으로 확인을 받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해도 그렇고 뭐 움직임이라든지 씹는 거라든지 모든 부분이 좀 자연스러운 온 이빨에 비슷한 그런 걸 느끼, 가면 갈수록 시간이 되면 할수록 이제 적응이 되고 나니까 자꾸 그런 걸 느껴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만족합니다. 디지털 프라치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공간, 바로 자체 기공실입니다. 기공사들은 환자 한 명 한 명의 구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철의 형태를 정밀하게 다듬고 자연 치아와 어울리도록 색과 질감을 세밀하게 조정하는데요. 최강덕 원장도 시술마다 기공 작업실을 찾아 컴퓨터로 설계된 보철물의 교합 상태와 잇몸 라인을 직접 점검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공소를 통해서 환자분이 오셨을 때 임플란트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위치로, 어떤 각도로, 어떤 사이즈로, 어떤 크기로 해서 어떤 깊이로 심을 거다는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내비게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정밀하게 진단이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디지털 프라치를 시술하게 될 것 같으면 아주 안전하고 좋은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기공소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원활하게 그런 소통이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생겼을 때 그 상황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그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보통 교합이라 이야기하는데, 이가 맞물리는 그런 형태를 체크하는 부분들을 가장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 입안에 보철물이 들어갔을 때 음식물을 제대로 씹고 또 제대로 이렇게 소화내기 위해서는 잘 씹어져야 되는데, 그 씹어지는 그 기능 자체가 위아래 치아의 그런 교합이 얼마나 잘 맞을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심미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형태와 모양과 색깔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그런 심미적인 부분들에서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보철물들이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튼튼하게 단단하게 잘 만들어져서 또 오래오래 쓸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 내구성의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써서 접근해 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틀니를 사용했던 정금옥 씨는 틀니를 착용한 지 한두 달만 지나도 잇몸이 조이고 통증이 느껴져 오래 사용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 불편함을 줄이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씹기 위해 금옥 씨는 프라치 치료를 선택했습니다. 어금니 쪽은 아예 없을 거야. 틀니를 했다가 불편해서 사용을 안 했고야. 맨 처음에 참 좋더만은 한 보름 지나고 나니까 잇몸이 아파서 도저히 못 끼고 음식을 못 씹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빼고 사용을 거의 안 하다시피 했죠. 이빨이 그러니까 남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거리감을 두게 되더라고요. 침묵계 같은 데 가려 해도 남들은 맛있게 먹는데 혼자 그러고 있으려니까는 그런 자체가 싫어서 거의 모임 자체는 잘 참석을 안 한 편이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반갑습니다. 지내셨죠? 네. 예. 오늘 잘 오셨고, 네. 또 입안의 상태 네. 검사하고 확인해 드릴게요. 네. 자, 뒤로 조금 넘어갑니다. 식사를 주로 오른쪽, 왼쪽 어느 쪽으로 많이 합니까? 조금 오른쪽으로. 그렇죠, 그죠? 먼저 오른쪽, 예. 씹히는 게. 아무래도 지금, 해보세요. 오른쪽으로 지금 보니까 힘이 좀 살짝 세게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그거 좀 조정 조금 하고 가실 겁니다. 안쪽에가 조금 약하네요. 살짝 약한데 오늘 이것도 좀 관리를 조금 하고 그리 가실 겁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괜찮습니다. 다물어 보시고 하면 딱딱딱딱딱딱딱딱딱 오케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거 잊지 마시고 네. 계속 나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예, 전고목 환자분은 이제 위아래 틀니를 부분 틀니를 이렇게 끼고 계시고 남아 있는 치아도 이제 아마 거의 없는 상태였고 부분 틀니 자체를 끼는 게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에 같은 경우는 치아가 지금 2개가 남아 있었고 그리고 뿌리가 하나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있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거의 식사를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고 밑에 남아 있는 치아들도 전체적으로 충치도 생겨 있었고 잇몸도 안 좋은 그런 상태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정밀 검진을 통하여서 전체적으로 뼈가 약한 부분들은 피해서 임플란트를 하악은 6개를 심고 상악도 6개를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오른쪽 위에 같은 경우는 치아의 그 치조골 상태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앞쪽 부분에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식립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회복한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다른 치아들도 똑같이 마찬가지지만 칫솔질을 하실 때 여기 잇몸 쪽을 이렇게 기울여서 여기를 좀 닦아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안쪽에 할 때는 입을 이렇게 좀 크게 벌리시고 입안에 여기를 이렇게 요 토를 세워서 세워가지고요. 그렇죠. 예, 예. 세워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안쪽이 잘 닦여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강세정기 할 때도 항상 요 앞쪽은 그냥 이렇게 뿌리기가 쉽거든요. 네, 안쪽에 안쪽에 할 조금. 때는 고개를 좀 많이 수그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그린 상태에서 이렇게 싸면 되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안쪽 여기가 조금 약해요. 나머지는 다 되는데 그 부분만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알겠습니다. 100점 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됐습니다. 치과에서는 가정에서 닦아내기 어려운 보철 주변에 치석과 세균막을 전용기구로 꼼꼼하게 제거하는데요.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기면 뼈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기적인 내원 관리는 치료 못지않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많이 달라졌죠. 진짜로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많이 먹는 걸 조심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빨 하고 나서는 진짜 거리감 없이 아주 딱딱한 거 내에는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남들도 얼굴이 참 많이 밝아졌네 그 소리를 해요.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감췄는데 요즘은 이제 부끄러운 거는 없고 조금 친구들 만나도 당당하고 기분 좋게 웃을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이 정도면은 진짜로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이제는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그 참 좋다라는 거. 디지털 프라치는 단순히 임플란트를 심는 과정이 아니라 남아있는 뼈와 그리고 구강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을 하여서 기능과 신미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그런 정밀한 시술법이 됩니다. 아주 좋은 그런 임플란트 시술법은 시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를 통하여서 오래오래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밀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시술하고 체계적인 그런 관리를 통하여서 환자분들이 오래오래 임플란트를 사용하시고 건강한 일생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치아를 되찾는 일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상을 새롭게 준비하는 일인데요. 오늘의 작은 관리가 치아를 더 오래, 더 편안하게 지켜주지 않을까요?